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2월 22일은 24절기 중 22번째 절기, 낮이 짧고 밤이 가장 길어진다는 동지입니다. 보통 동지의 팥죽을 먹고 나면 한 살 더 먹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작은 설이라고도 불립니다. 네, 동지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바로 말씀하셨던 팥죽이잖아요. 밤이 길어지다 보니 우리 조상들은 귀신을 쫓기 위해서 붉은색 팥을 이용한 음식을 챙겨 먹었고 지금까지 풍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조선시대 풍속을 적은 동국세식이나 열량세식에도 동짓날 팥죽을 쏘아 먹는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구수한 팥죽 한 그릇으로 따뜻한 동짓날 되시길 바라면서 헬로티비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내년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해운대구의회 정례회가 파행을 맞았습니다. 장산 구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안이 갈등이 시초했습니다. 21일 오후 2시 기준 코로나19 1일 확진자가 412명으로 사상 첫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대형 판매업소와 종합병원, 요양병원에서 새 집단 감염이 나왔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지역에서 이웃들을 위한 미용 봉사를 해오고 있는 가위손 천사를 만났습니다. 짧지 않은 세월 동안 봉사를 통해 인연이 닿은 사람만 2만 명이 넘습니다. 부산시가 살고 싶은 청년 희망도시를 만들기 위해 내년 청년 정책 예산 1,819억 원을 편성해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춤형 정책을 추진합니다. 네, 훈훈한 이야기로 오늘 뉴스 시작해 봅니다. 26년 가까이 영도 전역에서 묵묵히 미용 봉사 활동을 하며 사랑을 나누는 분이 있습니다. 자신을 찾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삶의 보람을 느낀다는 김춘임 원장을 안수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가정집 한 켠이 미용실로 탈바꿈했습니다. 오늘의 손님은 뇌병변을 앓아 4년간 입원했다 최근 퇴원한 A씨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외출이 어려운 A씨에게 지역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김춘임 원장이 찾아왔습니다. 능숙한 가위질로 머리카락을 다듬자 10여 분 만에 깔끔한 머리 모양이 완성됩니다. 아들의 바뀐 모습에 어머니 마음도 흐뭇합니다. 지팡이 짚고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또 날씨도 춥고 하니까 또 특히 얘는 또 뇌출혈 환자가 돼가지고 예, 굉장히 불편합니다, 나가기가. 아 진짜로 너무 고맙죠, 고맙고 꼭 필요한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김춘임 원장은 매주 화요일 빨간 가방을 들고 미용실을 나섭니다. 지역 복지시설을 비롯해 연세가 많은 어르신과 취약계층, 군부대까지 자신이 손길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 가리지 않고 찾아갑니다. 영도구, 동삼동, 그다음에 영선동, 신선동 그런 게 다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어디서 가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어르신들이 먼저 알아봐요. 알아보고 은혜 왔나? 그러니까 은혜예요, 그냥 제 이름이. 은혜 왔나? 네. 내 머리 해도 그러시기도 하고. 1995년부터 지금까지 26년. 김 원장은 정기적 후원 없이 매주 2회 이상 무료로 미용 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짧지 않은 세월 동안 봉사를 통해 김 씨와 인연이 닿은 사람은 좋게 2만 명이 넘습니다. 항상 누자 할매들한테나 젊은 사람한테나 똑같이 평범하게 대하고 그럼 열심히 성실하게 사니까 이제 행복한 일만 있어요. 정부는 이런 김 원장의 봉사를 인정해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자녀들과 가족의 본보기가 되고자 또 인간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자 시작한 봉사. 김 원장의 꿈은 앞으로도 자신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내 힘이 닿는 한, 그러니까 나를 부르는 한, 아마 더 앞으로는 더 꾸준할 것 같아요.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내년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해운대구 정례회가 파행됐습니다. 올해 9월에도 재난지원금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례, 특히 연장권으로 여야의 갈등이 심화돼 파행이 이어졌었는데요. 올해 마지막 정례회의조차 파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차선은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차 기자, 이번에는 내년 예산안 등이 처리돼야 할 중요한 회의였는데 파행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장산 구리공원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해 필요한 공유 재산관리 계획 승인안이 갈등의 원인이었습니다. 네, 구에서 장산 내 사유지 매입에 나섰다는 보도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도 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이 사유지 매입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공유 재산관리 계획에 대해서 승인이 나야 하는데 이 안건이 앞서 상임위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못한 안건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본회의에 다시 올려 갈등이 촉발된 겁니다. 이 안건이나 예산안의 경우 상임위와 예결위, 이 본회의를 거쳐서 이 안건이 살아나기도 또 사라지기도 하는데 이번에 부결된 이 안건을 본회의에 바로 상정한 이유에 대해서 연내 꼭 처리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측의 이 주장입니다. 사유지 매입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이 해운대구가 이번에 매입하려는 사유지는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고 또 삼성이 얼마 전 기부한 이 토지 인근에 위치해서 연계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강근호 애국지사의 집인 모정원이 위치해서 이 토지 매입으로 이 주변을 향후 기념관과 이 교육관 건립 등의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겁니다. 네, 이와 함께 처음에는 이 토지 소유주가 감정가의 3, 4배를 요구했지만 장기간 설득해서 공시지가로 매입하기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도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입할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추후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사유지 매입이 늦어진다면 장산 구립공원 지정 이후 첫 단추를 꿰는 것조차 어려워져서 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 동력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날 상임위에서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원각사 스님을 비롯해 일부 장산 주민들이 의회를 항의 방문해 피켓 시위를 벌이며 사유지 매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인지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미 상임위에서 이 부결된 안건을 들고 이 본회의에 바로 이 안건을 올린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도 몇 차례 토의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밀어붙이기 식으로 안건을 올렸다는 것인데요. 또 지난 회기 때 벌어졌던 이 파행을 막기 위해서 이 상임위, 예결위 등에서 이 심의된 예산을 한 발 양보해 통과시키는 등 올해 해운대구의회가 당대당으로 나뉘지 않고 화합하며 이 유중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산 구립공원 지정 당시 관리를 위해 매년 평균 2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계획을 했지만 이번에는 사유지 매입 비용만 67억여 원으로 과도하다며 해운대구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당장은 코로나 등 시급한 곳에 구 예산에 써야 할 필요가 있고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내년 4월이면 종료되는 명품 장산마을 조성 관련해서 용역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이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매입을 반대하는 주민과의 협의 후에 매입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팽팽한 대립 속에서 결국 올해 마지막 의회 정례회가 열리지 못했는데 내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좀 예상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21일이 내년도 예산안 마지막 법정 제출 이 기한일이었습니다. 법정 기한은 일단 넘은 셈이죠. 12월 31일 올해가 끝나기 전에 의회가 잘 마무리가 된다면 예산이 통과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 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남은 기간 상당한 진통도 예상이 됩니다. 만약 12월 31일까지 통과되지 못하는 이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면 인건비 등 이 법정 경비만 지출이 가능하고 내년도 모든 사업은 중단이 됩니다.
네, 이번 사태도 그렇고 이유가 무엇이든 해운대 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수가 9대9 동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회기 때마다 이 특정 안건에 대해서 팽팽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어서 민심은 뒷전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돼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차선은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키워드 뉴스 첫 키워드입니다. 400명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부산 지역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20일 0시 기준 234명을 기록한 데 이어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412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시는 연제구의 대형 판매업소와 사상구 종합병원 그리고 서구 요양병원에서 새 집단 감염이 나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존 집단 감염 사례인 연제구 요양병원 남구의 중학교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청년에게 희망을. 부산시가 살고 싶은 청년 희망도시를 만들기 위해 내년 청년 정책 예산 1,819억 원을 편성해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춤형 정책을 추진합니다. 우선 일자리 분야 27개 사업에 629억 원을 투입하고 주거 분야에 613억 원을 편성해 전세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등 10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부산시는 또 교육과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의 삶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종합 정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내년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 출마자를 만나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산 진구청장 선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는 4명의 후보가 단체장 선거를 준비하거나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 진구 지방선거 최초로 민주당 소속 후보가 당선된 지난 6.13 지방선거. 단체장직을 지켜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재 4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먼저 정상채 부산시의회 의원이 구청장 선거 출마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기초와 광역의회를 거친 정 의원은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단체장 선거에 뛰어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권 형성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시민들의 삶을 지켜내겠다는 포부입니다. 그 코로나 이전 상황과 이후 상황을 볼 때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는 부산 시민들의 삶이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부산 지역 경제도 살리고 지역 주민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조영진 남부공항 서비스 대표도 단체장 선거 출마를 결정했습니다. 부산 진구 을 사무국장과 위원장 등을 역임한 김 대표는 지역에서 정치 생활을 오래 해온 만큼 지역을 잘 아는 인물이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소비도시로 전락한 도심의 지역 대표 산업을 살려 장기 발전을 이루어내겠다는 각오입니다. 부산 진구는 과거 50년은 신발 산업으로 부산 진구가 먹고 살았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 진구를 대표하는 산업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부산 진구청장을 출마하려고 하는 이유가 미래 50년을 책임지는 진구청장이 되려고 합니다. 현직인 서운숙 부산진구청장도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정상 공식 인터뷰 요청은 사양했습니다. 또 장강식 현 부산진구의회 의장도 출마를 고민하고 있지만 민주당 복당 이후로 최종 결정을 미뤘습니다. 다만 무소속 출마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기장군 철마면 장전마을에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빨래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빨래방에는 세탁기와 건조기 등이 설치됐으며 마을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요. 빨래방은 2년 동안 무료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장전마을은 400명 남짓한 주민 가운데 70세 이상 어르신이 80%를 차지해 이불과 의류 세탁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주민들의 노력과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빨래방이 문을 열게 됐습니다. 한수원과 LG 헤로에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셔갖고 이번 이렇게 세탁기가 생김으로 인해서 어른들이 아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돼서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